나중에 덜 힘듭니다. 알겠지? 나중에 덜 힘들어. 자, 우리가 분사라는 건 사실 그냥 요렇게 쇽 나누면 쌤 현재 분사 ing랑 과거 분사 pp잖아요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전치 수식 분사라는 아이와 후치 수식 분사라는 아이가 있어. 이거를 모르니까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 두 개로 나누는 거야, 얘들아. 그 두 개가 뭐지? 아까 얘기했던 ing냐 pp냐, ing냐 pp냐. 알겠지? 그렇지? 이럴 때 잘 배워요. 네. 그러면 전치 수식이 뭐냐면 자, 요런 관사 같은 거랑 요렇게 명사랑 여기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가운데 있는 아이들. 가운데 과연 우리가 ing를 골라야 되느냐 pp를 골라야 되느냐가 문제고, 또 후치 수식이라는 건 명사가 있거든. 근데 이 명사 뒤에 ing냐 pp냐 이거야. 알겠지?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다? 앞에는 이런 단어들이고, 그렇지? 이런 단어들 옆에 ing냐 pp냐. 근데 얘는 명사 옆에 ing냐 pp냐.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됐지? 네.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겠지만 분사구문이라는 것도 있는데, 분사구문은 자 전치 수식 개념일까 후치 수식 개념일까? 분사구문은 후치 수식 개념인 거예요. 알겠죠? 됐죠? 네, 후치 수식은 분사구문이다. 그러면 자 봐봐. 잘 봐요 이제. 자, 얘는 누구를 쳐다본다? 얘를 쳐다보는 거야. 얘를. 알겠지? 얘가 능동이면 ing 고르는 거고요. 얘가 수동이면 pp 고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후치 수식 분사는 뭘까? 당연히 얘겠지. 얘가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가끔 아이들이 거꾸로 계산하고 있어. 그쵸? 그래서 요 개념만 조금 탄탄하게 되면 그러면 좀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분사구문은 사실 왜 후치 수식의 개념이냐면 똑같거든. 원래 똑같아. 얘도 명사 뒤에 ing냐 pp냐인데, 얘는 분사구문은 이 명사가 이제 없어져. 우리 눈에 안 보여. 알겠어? 근데 이 명사가 누구냐면 사실은 주어야. 알겠지? 그러니까 옮겨놨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습니까? 알겠지? 옮겨놓은 거야. 다시 후치 분사는 누구에 따라 이 명사가 능동에 하면 ing, 수동이면 pp잖아. 분사구문도 원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얘가 이제 똑같기 때문에 지운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우리는 뭐 가지고 하면 돼? 얘가 일로 이동한 거니까 얘가 ing인지 얘가 수동인지 바라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 주어가 능동인지 주어가 수동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 개념만 조금 탄탄하면 여러분들 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알겠지? 네. 그러면 해볼게. 자, 얘는 우리가 무슨 분사야? 아니, 얘가 pp가 정답인데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어? 여기 ing냐 pp냐 모르겠지. 그치? 그럼 지금 모양이 어떻게 돼? 앞쪽이 명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무슨 분사? 후치 수식 분사인 거야. 그럼 후치 수식 분사는 뭐라고? 얘가 결정한다라고 했잖아. 이 명사가. 그치? 그러면 선물은 자기가 스스로 포장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 그치? 스스로 포장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pp인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랩핑 ing로 써놨다면 무슨 문장 되는 거야? 이러면 이 선물이 자기가 셀프, 스스로 포장을 할 수 있다라는 문맥 때 굉장히 이상하죠? 아시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능동인지 수동인지 구분하는 것까지는 알겠어. 뭐가? 분사 문제다. 근데 정작 누굴 봐야 되는지 모른다니까. 누가 능동이고 누가 수동이어야 되는데. 알겠어? 네, 그래서 괜히 가끔 아이들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있어가지고 쌤 주어를 바라보는 거 아니었어요? 주어를 바라보면 얘는 ing야 pp야? 주어 기준으로는 ing였겠지. 왜? 주어는 사람이니까. 그럼 사람이 선물을 포장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기준이라면 여기가 뭐여야 돼? ing여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이 문장은 얘를 기준점으로 잡으면 안 돼. 얘는 상관이 없어. 왜? 이게 무슨 분사야? 후치수식 분사잖아. 그러니까 얘만 바라보는 거야. 알겠어? 얘는 아무 관계 없어요. 알겠습니까? 됐지? 그러니까 어디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해. 분사는 무턱대고 뭐 능동이냐 수동이냐 계산하기 전에 그럼 누굴 바라보고 누가 능동이면 ing고 누가 수동이면 pp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제 이 뒤에 나오는 with 플러스 분사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맛보기로 먼저 하나 보여줄게. 봐. 그는 이거 쓰세요. 그 뒤에 나와. 그는 외출을 했는데 나갔을 때, 그런데 뭐한 상태로? TV를 켜놓은 상태로. 뭐 그럴 수 있지, 그렇지? 그럼 봐봐. 이게 문제인데 얘는 ing냐 pp냐 이제 고르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누구 기준으로 능동인지 수동인지 계산해야 돼? 해볼게. 주어를 기준으로 잡으면 그가 TV를 켜 놓은 거겠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얘 기준으로는 누구 거야? ing일 것 같아, 맞지? 됐어? 그 다음에 TV 기준으로 본다면 TV는 자기가 스스로 켤 수 없잖아, 그치? 이해돼? TV 기준에서는 뭐가 돼? PP겠지. 뭐가 정답일까? ing가 정답일까? pp가 정답일까? pp? 왜? TV가 뭐야? 명사잖아. 그럼 이것도 아까 했잖아. 후치수식 분사 아닐까? 그치? 그치? 아니 명사 뒤에 분사는 후치수식이라며. 그럼 이 명사한테 무조건 맞추는 거라며. 그럼 이게 명사 아니야? 그럼 명사 뒤에 ing, pp면 얘한테 맞추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자꾸 주로 보냐고. 알겠어? 정답 뭐? 이거야. 알겠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ing 잘 봐. 순서가 중요해. 그래서 차근차근 잘 배워야 돼. 기왕 열심히 배웠는데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분사는 내가 너희한테 잔소리를 하지만, 열심히 하라고 잔소리를 하지만, 또 나는 그거는 있어. 나는 진짜 열심히 정말 너희들이 정말 문제를 맞출 수 있게끔 가르쳐. 알겠지? 그러니까 고딩들도 내가 막 어떤 아직도 처음 내서 내가 진짜 막 개지랄하거든? 미친 거 아니야? 막 졸라 꼽죠. 그러면 막 그 순간은 너무 싫겠지. 근데 결국에는 자꾸 내 반응 신청해. 왜? 어쨌든 제 말을 들으니까 성적이 오르거든. 알겠어? 그게 중요해. 파. ing냐 pp냐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생각하기 전에 뭐를 먼저 따지는 거다? 그러면 누구한테 능동 수동을 맞춰야 되는지 그 누구가 중요한 거야. 이해되십니까?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전치수식, 후치수식 중요합니다. 됐지? 자, 그럼 볼게. 얘도 이제 누구야? 그래, 얘가 명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누구한테 맞춰? 얘한테 맞추지. 그치? 얘도 누구야? 얘가 명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한테 맞추지. 그치? 얘는 요렇게 돼 있네. 그럼 누구한테 맞추는 거야? 얘한테 맞추는 거지. 그쵸? 그 다음에 얘도 명사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맞추는 거야? 얘한테 맞추는 거지. 방향이 중요해. 방향만 하면 돼. 알겠습니까? 됐죠? 네. 그러면 방향만 잘 잡으면 쉬워. 왜? 여러분들은
최소한의 국어를 할 줄 알잖아. 그치? 방향만 잘 잡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어떤 분사 문제가 나왔는데 아씨 이게 막 얘가 막 능동인지 수동인지 막 졸라 어려워. 막 능동 같기도 하고 수동 같기도 하고 이렇게는 안 내. 방향만 잘 잡으면 그냥 다 바로 나와. 왜? 봐. 소녀지. 그럼 어차피 소녀가 그림을 그리는 거겠지. 그치? 그림을 그리는 능동이겠지. 그러면 그림 입장에선 지가 스스로 그리지는 않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쵸?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페인티드 써놓으면 소녀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수동이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를 오히려 ing로 써놓으면 그림이 자기가 스스로 그린다 돼.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기준점만 잡으면 쉽게 해결이 된다고. 새가 날아가는 거잖아. 케이크는 지가 스스로 구울 수 없잖아. 이해되세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능수동만 구분하면 돼. 뭐만 잡으면 방향만 잘 잡으면. 그럼 얘도 뭐야? 앞에가 관사네? 그럼 누구한테 맞춰? 그래 얘한테 맞추면 돼. 그렇지? 그다음에 얘네 명사네. 그러니까 뭐야 맞추면 돼? 얘한테 맞추면 돼. 얘는 관사와 명사 가운데 짱 박혀 있네. 누구한테 맞추면 돼? 그리고 얘한테 맞추면 돼. 그렇지? 얘도 명사네. 누구한테 맞추면 돼? 얘한테 맞추면 돼. 되셨죠? 되셨죠? 쉽죠? 자 그럼 볼게. 자전거는 자기가 스스로 훔칩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PP. 그치? 정보는 자기가 스스로 제공합니까? 아니겠죠. 그쵸? 그 다음에 학생은 자기가 질문 대답할 수 있잖아. 그치? 영감을 주다잖아. 예술가가 영감 줄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쵸? 네. 그 다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지. 느낌 오죠? 잘 봐 이제. 누구한테 맞춘다? 관사와 명사 사이에 있으니까 전체 수식 분사니까 얘한테 맞추는 거지. 지금 동그라미 왜 일단 쳐볼게. 그 다음에 얘는 앞에가 명사니까 얘한테 맞춘 거지. 이제 잘 봐. 얘한테 맞추면 과일은 자기가 스스로 파니? 아니지. 그러니까 만약에 과일한테 맞추면 뭐가 정답이야? 이게 정답일 거 아니야. 과일한테 맞추면. 근데 과일한테 맞추는 게 아니잖아. 그치? 누구한테 맞추는 거였어? 얘한테 맞추는 거였잖아. 알겠니? 그러면 과일 입장에서는 솔드지만 이 여성 입장에서는 뭐야? 셀링이겠지. 그치? 느낌 오시죠? 네. 됐지? 그리고 트레저 박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발견하냐? 아니겠지. 얼마나 쉽니? 자서전은 자기가 스스로 사인하니? 아니겠지. 손님은 머물 수 있는 거잖아. 핸드폰 케이스는 지가 스스로 만들 수 없잖아. 재킷은 지가 스스로 진열할 수 없잖아. 여기까지 됐지? 그럼 봐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됐을 거예요. 잘 배웠지?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처음에 잘 봐. 처음에 어떠한 습관이 굉장히 잘못된 습관이라고 했어? 사람이면 능동, 사물이면 수동. 그치? 그러면 봐봐. 쌤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물이니까 수동이었고요. 사람이니까 능동이었고요. 제가 쌤한테 이제 어디에 방향 맞추는 거는 잘 배웠어요. 근데 사람 사물로 나눠도 되지 않나요? 사물이니까 수동, 사람이니까 능동, 사물이니까 수동, 사람이니까 능동, 사물이니까 수동, 사물이니까 수동. 다 그렇잖아요. 아닌 것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쟤도 뭐야? 아로마가 뭐냐? 사람이냐? 그럼 얘는 뭐겠어? 수동이겠네? 아니죠. 알겠어? 쌤 아로마니까 수동 아니에요? 아로마는 사물인데요? 향기잖아. 그치? 향기잖아. 향기가 퍼지는 거잖아. 향기가 퍼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다. 쌤 어떻게 향기가 무슨 뭐 팔과 다리가 있어가지고 향기가 막 스스로 막 퍼지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 아이 그럼 그거는 진짜 그건 국어가 딸리는 거야 얘들아. 알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됐지? 네. 됐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야? 얘는 사물이니까 PP겠다. 그 다음에 얘 전치수직 분사지. 관사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지? 누구 기준이야? 따라서 별이지. 별은 사람은 아니잖아. 그럼 별 입장에서는 뭐야? PP겠네? 그렇지? 별 입장에서는 PP겠다. 아니야. 됐어? 그러니까 언어니까 무조건 사람 사물 그렇게 나누면 안 돼. 거의 대부분의 사물이 수동의 행위를 받기는 하겠죠. 하지만 안 그런 것도 있다고. 봐봐.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잖아.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야. 알겠어? 향기가 퍼지잖아. 능동이야. 강물이 흐르잖아. 능동이야. 이해돼요? 이해돼? 이해돼? 그러니까 사물이라고 무조건 뭐 수동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언어기 때문이야. 봐봐. 자, 회사에서 제품을 팔았대. 그럼 회사가 주어야. 능동이야 수동이야? 회사도 사람은 아니잖아.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지. 회사가 제품을 파는 능동이잖아. 그러니까 문맥을 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지. 무슨 어줍잖게 쌤 사람이면 ing, 사물이면 pp 고르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알겠죠? 네. 숙제를 내가 다 해줬다. 알겠죠? 됐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 역할이래. 보호 역할이래. 요것도 누가 기준점인지만 보면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모양은 둘 중에 하나야. 자, 동사 바로 옆에 ing냐 pp냐 고르는 문제다. 누가 기준점이야? 이제서야 드디어 주어가 기준점이야. 그치? 여태까지 주어가 기준점이 아니었는데 드디어 주어가 기준점이구나. 그럼 봐. 전치수직 분사, 호치수직 분사, 그 다음에 위드 플러스 분사 구문 다 합쳐서 오히려 주어가 주체인 거는 몇 개 안 돼요. 근데 아이들은 뭐다? 무조건 주어만 봐. 자, 동사 바로 옆에 ing냐 pp냐는 주어가 결정해. 그 다음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옆에 명사가 있네? 그럼 이게 소위 말해 오형식이잖아. 그럼 얘도 아까 똑같은 원리라니까? 아까 누구한테 맞춘다고? 명사한테 맞춘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 문장은 뭐가 아니야? 주어가 아니야. 그치? 얘한테 맞추는 거야. 예문 하나씩 갈게. 쇼쇼쇼쇼 쇼쇼쇼쇼. 자, 나는 비동사로 해볼까? was fixing fix 자동차. 나는 원해 됐죠? 네. 자, ing가 정답이야, pp가 정답이야? 누구 기준점이야? 누구 쳐다보면 돼? 그럼 동사 옆에 ing, pp는 주어 보면 된다니까? 그치? 얘는 주어 보면 된다니까? 밑에 문장은 누구 보면 돼? 자동차 보면 돼. 알겠어? 내 입장에서는 고치는 거야? 붙여지는 거야? 고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ing지. 자동차 입장에서는 뭐죠? 스스로 고칠 수 없잖아. 그러니까 pp지. 알겠지? 그러니까 딱 보면 결국 자리 싸움이라니까 분사도. 지금 거의 동일한 단어들을 사용했어. 동일한 단어들을 사용했지만 위치, 자리의 차이로 인해서
얘는 ing가 정답이었고 얘는 pp가 정답이었어. 맞지? 그치? 똑같은 단어들을 사용했는데 알겠니?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점을 잘 잡을 줄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듯이 그런 공식은 절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맥을 봐야 돼. 그러면 이 주어가 사람이면 무조건 ing, 사물이면 무조건 pp. 얘가 사람이면 무조건 ing, 사물이 pp.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됐죠? 네, 문맥을 보면 됩니다. 한번 볼게. 자, 누구를 봐? 얘는 주어 동사인데 요게 문제로 이제 나올 거잖아. 맞지? 여기 이제 ing, pp가 물어보겠지. 누구 보면 돼? 주어 보면 되지. 사물이니까 pp 아니었나요? 물이 어떻게 스스로 끓죠? 물은 어떤 전기 스토브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거를 픽 누르거나 버튼을 픽 누르면 물 입장에서는 그 열로 인해 끓여지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누가 그렇게 그런 말을 쓰냐고 원어인데 물이 끓는다고 얘기하잖아. 그렇지? 아니 그런 얘기 안 써? 엄마 물 끓어. 그럼 누가 끓는 거야? 물이 끓는 거 맞아.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상상이 나를 펼치면 한두 것도 없다니까? 가끔 이런 애들 있어. 롤링스톤이거든? 쌤 어떻게 돌이 자기가 스스로 굴러요? 그치? 아니 누가 돌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돌을 찼어. 그치? 그럼 누가 돌을 찼으니까 돌이 떼고 굴러가겠지. 그럼 돌 입장에서 수동 아닌가요? 내가 예를 들어 돌인데 내가 스스로 막 굴러보자 아니잖아. 그럼 수동 아닌가? 아 그럼 또 롤드스톤인가? 롤링스톤이라고 하거든? 그거 왜 롤링이야? 아니 돌이 굴을 수 있는 거잖아. 돌이 굴러간다며. 언어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뭔가 뭐 예를 들어 언어가 아니라 영어적인 측면이 아니라 뭔가 진짜 과학이나 뭐 이런 학문으로 접근하자면 그래 돌은 무슨 물이니까 자기가 스스로 구를 수 없는 게 맞겠지. 지금 이해됐어? 그럼 진짜 그건 돌이 스스로 못 굴러. 그럼 맞잖아. 그런 쪽으로 접근한다면. 근데 우리는 언어잖아. 엄마 저기 돌 굴러가네. 아니 이런 말 쓰잖아. 엄마 저기 물 끓어. 쓰잖아. 그치? 아시겠죠? 됐죠? 네, 그래서 언어기 때문에 문맥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물이 끓잖아. 됐어? 알겠니? 이것도 마찬가지야. 재밌다잖아. 엄마, 내가 오늘 영화 보고 왔는데 와우, 그 영화 재밌어. 아니, 쓰잖아. 뭐가 재밌는 거야? 그래, 영화가 재밌는 거야. 알겠어요? 영화가 재밌는 거야. 쌤, 어떻게 영화가 생물체가 아닌데 재미를 줄 수가 있죠? 이렇게 자꾸 상상의 나를 펼치기 시작하면 고등학교 가서 20점 맞습니다. 알겠어요? 분사 문제 다 틀려갖고 옵니다. 그러면 네. 알겠지? 그러니까 단어의 차이야 얘들아. 알겠어?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랑 같이 궁합이 맞느냐 이거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돌이니까 아니 돌은 사물인데 지가 어떻게 굴러. 이해돼? 그럼 봐봐. 돌은 구르는 거야. 맞지? 이런 말을 쓰잖아. 그러니까 롤링이란 ing를 단어 쓰겠지. 근데 예를 들어 돌이 뭐랄까 돌을 조각할 수 있나?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럼 봐봐. 돌인데 똑같은 돌이었는데 구르다라는 개념과 돌이 조각된다는 개념이 있다고 치자. 그럼 돌은 똑같잖아. 그럼 아까 돌은 구르다지. 돌 굴러가네? ing겠지. 그럼 돌이 조각해? 엄마 이 돌이 조각해. 그런 말을 안 쓰잖아. 내 말 이해되세요? 그럼 조각하다라는 단어와 돌이라는 단어가 같이 있으면 그때는 뭐야? 그건 pp겠지.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기 때문에 뭔가 단어의 궁합인 거지 무슨 사람이면 ing고 사물인 pp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봐봐. 그래 영화가 재미있잖아. 그치? 됐어? 자, 프로젝트는 이건 진짜 엄마 프로젝트가 완성시켰어 이런 말은 안 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pp인 거죠. 됐죠? 네. 그 다음에 자 그럼 봐봐.
지금 누구 기준점이야? 주어, 동사, ing. 주어, 동사, ing. 주어 기준점, 주어 기준점. 얘는 누구한테 동그라미 쳐야 돼? 위야? 아이야? 얘지, 얘. 됐어? 이거 무슨 모양? 주어, 동사, 명사. 주어, 동사, 명사. 그치? 얘한테 맞추면 되잖아. 됐니? 됐죠? 네, 우린 들었다. 이웃이 말싸움을 하는 거. 나는 들었다. 이름이 불러? 그렇지. 이름이 부르는 건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PP가 기준점을 잘 잡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럼 밑에는 동그라미만 쳐볼게. 자, 누구야? 얘야. 바라만 봐. 방향만 잘 잡으면 분사 잘할 수 있어. 2번 누구예요? 얘요. 3번 누구예요? 얘요. 4번 누구예요? 얘요. 알겠지? 방향만 잘 잡으면 분사 잘합니다. 방향을 못 잡으니까 틀리는 거야. 그녀가 서 있을 수 있잖아. 그녀가 서 있잖아. 그치? 이해돼요? 됐니? 네. 알겠지? 그래서 주어만 기준점으로 잘 잡으면 된다.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 패턴이랑 그다음에 요 패턴을 배워봤어요. 됐죠? 그다음에 이제 감정이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감정은 이건 이제 얘들아 잘 들어. 공식을 거꾸로 접근하면 여러분들과 공식이라기보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던 걸 이 파트는 뭔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맞아. 무슨 얘기냐면 봐. 아까 사람이면 무조건 ing, 사물이면 무조건 pp. 이거 조금 위험하다고 했죠. 그치? 사물이 ing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 감정 분사 파트는 거꾸로 사물은 100% ing야. 알겠지? pp 고르면 안 돼. 알겠지? 그럼 이 분사 파트는 거꾸로라고 생각하면 돼. 아까 잘못된 건 뭐였어? 그러니까 사물이면 무조건 pp다. 사람이 무조건 ing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었죠? 근데 감정 분사 파트에서는 사물은 무조건 ing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채희야, 너 뭐해? 너 오늘 어디 아파? 좀 컨디션이 안 좋아? 너 수업 오늘 왜 이렇게 잘 안 들어? 됐어? 자, 그래서 사물은 무조건 ing, 사물은 pp면 안 돼.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는 알아야 돼. 그 단어가 감정인지는 알아야 돼. 왜냐면 한글로 감정이라고 안 써 있어. 그치? 요런 단어들이 뭐다? 요런 단어들이 감정이구나. 아시겠죠? 됐지? 그럼 요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아까 말했지. 사물은 100% ing라고 했잖아. 예를 들어 요런 단어에 사물인데 사물한테 요런 거 쓴다? 100% 다 틀려. 알겠지? 사물한테 요런 표현을 쓴다? 100% 다 틀립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알겠지? 사물은 무조건 100% ing예요. 됐죠? 됐지?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요것도 그냥 해볼게.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이 전부 다 뭐라는 전제하에 감정이라는 전제하에 여러분들 이제 외우면 돼. 요런 단어는 감정이구나. 그럼 봐. 자, 얘가 누구야? 사물이지? 게임은 사물이잖아. 그치? 게임은 사물. 롤러코스터도 사물. 얘는 사람. 그치?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사물. 얘는 사람. 됐죠? 그러면 지금 쌤이 세모친 게임, 롤러코스터, 미팅 이런 건 전부 다 뭐야? 다 사물이잖아. 그치? 사물은 내가 뭐라고? 100% ing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뭐 문맥을 볼 필요도 없어. 얘는 무조건 ing야. 알겠어? 얘도 무조건 ing고 얘도 무조건 ing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치?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문장이 만약에 excited라고 썼다면 여러분들은 뭘 보고 excited는 신나다 라는 뜻의 감정인데 근데 주어가 사물인데 왜 excited pp 썼지? 아 이건 틀렸지 라고 하면 돼. 그렇게 잡아내면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pp를 썼다면 1초 컷, 여기도 pp를 썼다면 1초 컷, 여기도 pp를 썼다면 1초 컷. 됐지? 그 다음 얘는 누구야? 사람이잖아. 사람은 쇽 조금 봐야 돼. 문맥을. 그치? 사람은 ing도 되긴 되고 pp도 되긴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봐. 여기서 또 잘못 접근하는 아이들이 있어. 내가 물어볼게. 집중해. ing가 능동은 맞거든?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막 짜증이 났어. 알겠어? 내가 막 짜증이 났어. 아씨 짜증나. 그럼 내가 사람이잖아. 그럼 누가 짜증난 거야? 내가 짜증난 거지. 그러니까 나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내가 짜증난 거니까 능동이잖아. 예를 들어 봐봐. 아까 내가 마셨어. 능동이지? 내가 공부했어. 능동이지? 내가 뭘 던졌어. 능동이지? 내가 뭘 먹었어. 능동이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쌤 내가 짜증난 거니까 능동이잖아요. 거꾸로 아니야. 왜? 그래서 이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정확하냐면 잘 봐. 얘가 오히려 그 감정을 진짜 느낀 건 pp야. 알겠어? 그럼 ing는 뭐야? 그 감정을 느낀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유발시킨 거는 ing야. 이제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응. 자, 예시 들어볼게. 만약에 소원이가 숙제를 안 했어. 너 숙제니? 안 했다고 쳐?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 어씨 뭐야? 뭔데 숙제 안 해와? 네가 주어면 ing야 pp야. 오 아직 ing인 거야. 왜? 네가 나를 짜증나게 했잖아. 숙제를 안 해온 행위로 인해서 네가 나에게 짜증을 유발시킨 거잖아. 네가 숙제 안 했는데 네가 짜증나?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주어라면 나는 pp인 거야. 왜? 짜증은 내가 났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그런 개념인 거야. 알겠지? 반대로 예를 들어 서윤이가 쌤 뭐 이거 하나 드세요 라고 뭐 예를 들어 뭐 초콜릿 하나 줬다고 치자. 줬다고 쳐. 네가 주어야. 너 ing야 pp야. 그래서 내가 막 서윤아 고마워 잘 먹을게 뭐 이런 문맥이라고 치자. 네가 주어야 ing야 pp야. ing지. 왜? 너는 뭐 초콜릿을 준 행위로 인해서 나에게 고마워 라는 감정을 유발시킨 건 너잖아. 맞지? 그리고 나는 너한테 뭐 초콜릿을 받아서 고마워 잘 먹을게 라고 고맙다는 감정을 느낀 거잖아. 그럼 나는 뭐야? pp지. 지금 이해되세요? 좀 더 극단적으로 설명할게. 예를 들어 어떤 애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있었어. 근데 이 여자친구한테 차였어. 슬프겠지. 그치? 어떤 남자애가 여자친구한테 차였어. 여자친구가 너 싫어. 헤어져. 그럼 남자애가 막 너무 짜증나. 너무 화나. 너무 슬퍼. 자, 여자가 주어야 ing pp. ing. 알겠어? 왜? 헤어지자라고 말함으로 인해 이 남자에게 슬픔을 유발시킨 거잖아. 그러면 차인 남자 입장에서는 ing야 pp야. pp. 왜? 얘는 여자친구가 자기를 차서 그 찬 행위로 인해 슬픔을 느낀 거잖아. 알겠죠? 됐지? 그래서 감정을 유발한 건지 느낀 건지 했니? 선물 주네. 알겠지? 선물 받으네.
쌤, 선물 준 애가 고마워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게 따지면 상상의 나를 자꾸 펼치지 마시고. 선물 받은 애가 우와 고마워. 하트 뿅뿅. 알겠죠? 그러면 뭐다 피피. 됐지? 알겠니? 네, 그래서 감정 분사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럼 볼게. 자, 1초 컷이다. 영화다. 영화는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지? 이건 무조건 ing. 그치? 됐어? 그 다음에 자, 얘는 요렇게 쓴 게 정답이라면 얘가 놀란 거잖아. 근데 만약 집중해. ing를 썼다면 무슨 문맥 되는 거야? 얘가 놀란 게 아니라 얘가 놀래킨 거겠지, 그치? 그럼 문맥상 he는 자기가 놀라야 됩니까? 자기가 놀래켜야 됩니까? 문맥상 놀래킬 수도 있는 거잖아. 지가 놀랄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막 아까 뭐 말했듯이 갑자기 막 초콜릿을 막 해가지고 막 뭐야 왜 초콜릿을 나한테 사왔지? 고마워 라고 놀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막 애가 막 수업을 졸라 안 들어 막 그래가지고 막 언제까지 안 듣나 보자 하다가 야! 이렇게 막 소리 질러. 그럼 니네가 놀랬지. 그럼 나는 내 입장에서는 뭐야? 아까는 선물 받아서 놀랬지만 내가 와! 소리 질러가지고 놀래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놀란 거야? 놀래킨 거야? 문맥을 보면 콘서트 티켓의 가격이 너무 비싸대. 그럼 문맥상 얘가 놀란 거겠어? 졸라 개비싸네. 놀란 거겠어? 놀래킨 거겠어? 놀란 거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그치? 됐죠? 네. 그래서 얘는 그 감정,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진짜 놀란 감정을 느낀 거지. 그러므로 PP. 구분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다시 가자. 이제 마무리 짓자. 자가. 이건 사물이니까, 이건 사물이니까 볼 필요도 없이 ing였어. 그치? 근데 얘는 사람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치? 자, 이때 ing 썼다면 이게 뭐죠? 인상을 주다야. 그치? 그러면 얘가 ing 썼다면 지가 누군가에게 인상을 준 거고 pp 썼다면 지가 인상을 받은 거고 얘도 ing면 얘가 누군가를 걱정을 시킨 거고 pp면 얘가 걱정을 한 거죠. 알겠지? ing pp야. 문맥상. 그렇지. 당신이 싼새 바다에서 갑자기 해가 싹 지는 걸 보고 우와 멋있다. 인상을 받은 거잖아. 그럼 여긴 뭐야? pp. 그치? 밑에는 Because I was about to take a crucial exam. 나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뭐해? 너무 정작 시험은 지가 보는데 남을 걱정시키냐? 뭐야 시험 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자기가 걱정을 한 거죠. 그럼 여기는 뭐겠어? PP겠죠. 알겠지? 됐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거 다 애들 알아들어.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또 걔 중에 문제를 맞추는 애도 있지만 또 문제를 틀리는 애도 있어. 그럼 문제 틀리는 애는 내가 지금 설명한 걸 이해를 못한 걸까? 아니야. 다 이해한다니까. 이렇게까지 설명하는데 이해 못하면 안 되지. 다 이해한다니까? 근데 왜 정작 어떤 애들은 나중에 문제 맞추지만 어떤 애들 문제 못 맞출까? 정작 이런 단어가 감정이라고 인지를 못해. 왜? 다음 1번부터 3번까지 감정분사 문제입니다. 이렇게 안 나오잖아. 그리고 고등 밑줄이 이런 식으로 막 밑줄이 써 있을 때 여기에 뭐 하나 해볼까? 여기에 감정 이런 거 안 써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애들이 틀리는 거야.
이거 감정이야. 인터피어리 뭐죠? 자꾸 짜증나게 방해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지가 누군가를 방해한 걸까? 자기가 방해받은 걸까? 아씨 왜 이렇게 자꾸 방해하지? 아니면 누군가 야 하지마!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감정 분사라고 인지만 하면 쉬워지는데 애시당초 감정이라고 인지 못하기 때문에. 자 4번 봐. 맞을까 틀릴까? 4번만 해보자. 맞을까 틀릴까? 분사 문제 많이 나와요. 맞을까 틀릴까? 감정일까 아닐까? 감정이야. 알겠어? 이 단어가 감정이라고. 충격적이다. 알겠지? 그러면 감정이라고 인지했지? 그러면 이제 넘버는 뭐야? 물이죠. 그치? 숫자가 사람은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감정이라고 인지만 했다면 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ing 당연히 맞지 라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반대로 혹시라도 이 문장에 이렇게 써졌다면 우리가 뭘 보고 얘는 감정인데 얘는 사람이 아니라 사물인데 왜 사물한테 pp를 썼지? 에이씨 틀렸네 라고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애들이. 왜 안 해오니까. 알겠어? 됐어? 네. 알겠죠? 그래서 감정인지만 인지하면 풀 수 있다. 자, 실제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화면 보세요.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할 거야. 그래도 내가 쟤 때문에 열심히 재미는 없었지만 그래도 실력이 올랐구나. 쇽. 자 4번만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세요. 4번만. 일단 저 단어가 뭔지는 알아야 된다니까. 근데 약간 눈치 있는 애들은 당연히 내가 지금 감정분사 얘기하고 있으니까 감정분사를 풀겠지. 그치? 그래서 무슨 뜻이야? humiliate, 굴욕감을 주다. 굴욕적이다. 그럼 굴욕적이라는 게 뭐야? 창피하다지. 그럼 창피하다는 건 무슨 느낌이야? 그게 감정이잖아. 나 창피해. 알겠어? 그러면 얘가 감정이거든? 근데 pp를 썼잖아. 그럼 얘가 일단 맞으려면 누구여야 돼? 사람이어야 얘가 맞을 확률이 있겠지. 근데 앞에 보니까 주어가 it이네. it은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잖아. 그러니까 it이 뭘 받는지는 몰라도 된다니까. 그렇게 문법 문제 안 나와. 고등학교 문맥 하나하나 다 따지게끔 안 나와. 그럼 누가 시간 안에 풀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치? 얘들아 아까도 그 서울대 의대가 서울대 의대 갔다 해가지고 약간 얘가 좀 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 너희들 의대를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걔가 아까 또 되게 좋은 얘기를 그 후배들한테 뭐라고 그래줬냐면, 보통 고등학교 갔을 때 애들이 서술형 명작을 되게 어려워하는데 막 영작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막 감이 안 잡힌대.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이 나왔어. 그게 뭐라 그랬냐면, 자기를 포함해서 그래도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시험 시간이 45분이잖아. 마킹 시간 빼면. 그러면 사실상 객관식은 20분 안에 푸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20분도 많아. 15분 정도 안에는 객관식은 팍팍팍팍팍팍팍팍 풀고 넘어가야 그 다음에 명작에 25분을 투자하는 거야. 근데 애들은 내신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영어 실력 자체가 중학교 3학년 때 공부 안 해가지고 영어 실력 자체가 딸리니까 객관식에서조차도 시간을 많이 쓰겠지, 맞지?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영작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내 말 이해돼? 그럼 얘가 이렇게 말한 의미는 뭐야?
객관식 정도는 진짜 빠르게 따다다닥 할 수 있도록 중학교 3학년에 어법 능력, 어휘 능력, 독해 능력을 최대한 많이 키워서 그럼 고등학교 내신 범위는 공개가 되잖아. 최소한 수능하고는 다르잖아. 수능 무슨 집은 나올지 모르잖아. 그렇지? 근데 고등학교 내신 범위는 그냥 범위가 졸라 많아서 그렇지 공개는 돼.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영어 실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내신 준비를 막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딱 이 지문 보면 이 지문은 그 내용이다. 이 지문은 그 내용이다. 이 지문은 그 내용이다. 라는 정도의 실력을 가지면 객관식은 팍 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술 영작 이제 졸라 고민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똑같은 실력일 때 영작을 고민한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야. 오늘 내가 얘기했어 그렇게 똑같이. 물론 내가 계속 그렇게 가르쳤지만 애들은 똑같은 실력이 쓸 때 영작이 어렵다고 생각해. 똑같은 실력이 아니야. 실력이 어느 정도 높아야 영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좋다고 영작을 막 이게 아니야. 알겠니? 걔네도 졸라 고민해. 뭐지 막. 그러니까 전교 1등 하는 애들도 졸라 고민한다니까. 서울대 의대 가는 애도 졸라 고민해. 졸라 고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잖아. 내 말이 돼? 시간이 필요하잖아.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고민을 하지. 이제 서술형 딱 풀려고 했는데 5분 남았대. 마킹하고 빨리 내래. 담임 선생님 자꾸 막 이렇게 보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작력이 뛰어나서 영작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도 그렇게 못해. 알겠습니까? 고등학교 시험은 아무도 그렇게 못해.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야. 최대한 객관식을 빠르게 해결하고 남은 시간에 영작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문법 문제도 딱 봤을 때 이게 뭐다? 감정이야. 그러면 이 이시 뭐를 받는지, 뭐 세상을 받는지, 데이터를 받는지, 무슨 뭐 접근 가능한 뭐 아이 뭐 어린 시절을 받는지 아무 관계 없다니까. 이은 뭐야? 뭘 받아도 이은 어디 갔냐? 이은 뭘 받아도 사물이야. 지금 이해되세요? 그렇잖아, 그치? 그럼 사물은 아까 뭐라고 했어? 무조건 ing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런 게 객관식에서 시간 줄이는 거야. 자, 쌤이 해볼게. 여러분도 나중에 이렇게 해야 돼. 봐. 보자. 주어, 동사. freely, then, okay. 투부정사 수식하는 거니까 부사 맞지? 2번, 접속사 문장 끝났고 주어, 동사. 관계부사 나왔네. 관계부사 완전한 문장이어야 되는데 주어. 여기까지 수식어구 끊고 동사 forever 보어니까 완전한 문장 맞네. 3번 주어 동사 리코드 나왔네. 우리 방금 배웠잖아. 무슨 분사? 명사니까 후치 수직 분사. 그치? 근데 아까 말했지만 어이없게 가지고 있으면 3번 모르겠지. 쌤 리코드는 사물이니까 PP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지금 기록이 시작됐잖아. 기록이 시작을 당하냐? 응?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지금 위대한 기록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말 쓰잖아. 알겠어? 됐죠? 그러니까 ing 맞지? 그치? 그 다음에 this later 자 동사 나왔고 세미콜론 나왔고 이신의 humiliate 굴욕을 주다 오케이. 감정인데 뭐야? 감정인데 사물인데 왜 PP 썼지? ing구나. 맞구나. 4번. 그 다음에 어수네우라 그랬지. 기억나? 투부정사 어수네우라 그랬잖아. 지난주에 기억나? 투부정사 가목적어는 어순이 중요해. 주어, think, believe, know, find, take 동사 쓰고 it 쓰고 형용사 쓰고 투부정사 쓴다고. 그치? 그러면 find, it 가목적어구나. 투부정사 진목적어구나. 가목적어 맞게 잘 썼구나. 그 5번은 맞구나. 그러면 최종적으로 몇 번만 정답? 4번만 틀리는구나 라고 고르면 돼. 이러면 이거 30초도 안 걸려. 알겠어? 객관식 30초 만에 풀어야 돼요. 총 22문항이거든. 그래야 영작 20분 동안 푸는 거야. 안 그러면 뭐다? 5분 냉겨 듣고 영작 들어가? 당연히 못하죠. 그 어떤 천재도 5분 안에 영작을 할 수는 없어요. 제 말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얘들아.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감정 분석까지 했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사 구문인데 여태까지 잘 배웠다면 분사 구문도 사실은 되게 쉬워. 뭐지? 원래는 뭐가 있어? 여기에 히가 있다니까? 그러면 히도 뭐야? 명사일 거 아니니? 그치? 그럼 아까 뭐라 했어? 후치, 수식, 분사니까 이 명사가 능동이냐 수동이냐 따지면 되잖아. 근데 이 히가 어디로 간 거라고? 사라지고 그냥 일로 갔을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또 어떻게 해줬어? 분사구문으로 누구를 바라보면 돼? 주어를 바라보면 돼. 알겠죠? 알겠지? 그럼 이제 문제 어떻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알겠지? 자리 바꿔도 똑같아.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분사 구문은 분사가 앞에 있으면 뒤에서 주어 찾으면 되고 분사가 뒤에 있으면 앞에서 주어 찾으면 되잖아. 이해돼? 그러면 이게 분사 구문이라고 인지했을 때 누구를 바라봐? 요렇게 나왔으면 얘. 그치? 주어 바라보라 그랬죠? 얘도 얘. 얘는 뒤집었으니까 거꾸로 얘. 그러면 이렇게 딱 방향만 잘 잡으면 맞아 틀려. 그가 차를 마시는 거잖아. 그치? 능동이야 수동이야. 그가 차를 마시는 거잖아.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어야 되잖아. 수동을 쓰면 안 되잖아. 내가 책을 읽는 거잖아. 능동이잖아. 이거 수동을 쓰면 안 되잖아. 그치? 그녀가 음악을 듣는 거잖아. 능동이잖아. 수동을 쓰면 안 되잖아.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썼으면 전부 다 틀렸다라고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항상 분사 구문은 뭐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분사가 앞에 있건 뒤에 있건 주어 찾는 거야. 얘 보면 돼. 얘는 얘 보면 돼. 얘 보면 돼. 얘는 얘 보면 돼. 얘는 얘 보면 돼. 얘는 얘 보면 돼. 됐죠? 알겠지? 그래서 주어를 바라보고 얘가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렇게 고민하면 됩니다. 지금 분사구문을 보통 애들이 접속사 빼고 주어 빼고 자꾸 순서를 기억하는데 어차피 고등학교 봐. 야, 아까 그 밑줄 문제 중에 단어 문제도 다음 주 분사구문의 순서를 고르시오. 1번 접속사를 생략한다. 2번 주어가 똑같은 주어를 생략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치? 밑줄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분사 구문이니까 내가 누굴 쳐다봐야지 주어 찾아야지 라고 하면 돼. 알겠습니까?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완료 분사 구문, 수동 분사 구문, with 플러스 명사 구문, 관용 표현이 있는데 자 뒤쪽에 준동사 이거는 얘는 동사적 성질, 이거는 투부정사, 동명사가 다 배웠고 의미상의 주어 4냐 5분이야 이건 다 배웠기 때문에 요거는 예습과제로 나갈 거고요. 요것도 자 완료 분사 구문, 수동 분사 구문은 예습과제로 나갈게요. 단 얘는 그냥 읽어만 보면 돼. 얘는 다음 시간에 풀어오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알겠지? 진도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접속사나 주어를 남긴 분사구문은 요거는 문제로 어렵지는 않아. 원래는 누구다? 여기 앞에 누가 있는 거라고? 너 리포터가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앞에 원래 누구도 있어? 접속사도 있는 건데 나 접속사 쓴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접속사를 썼다고 해서 갑자기 원래 ing가 pp로 바뀌어지거나 pp가 ing로 바뀌어지진 않아. 접속사가 있든 말든 우리는 항상 뭐가 중요하다? 분사구문이니까 얘가 구구나. 그럼 혹시라도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썼을 경우에 우리가 누굴 보고 리포터를 보고 저 사람이 기사를 쓴 건데? 능동인데? 왜 PP로 썼지? 말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기사를 쓴 거잖아. 그치? 그래서 틀렸다고 해주면 돼. 알겠죠? 됐지? 그 다음에 아까 위드 명사 했지? 누구 봐? 키 봐야 돼. 바이올린 봐야 돼. 키 사이즈 봐야 돼. 키 사이즈. 그치? 항상 with는 별표 칠게. 분사니까 얘가 ing건 pp일 거 아니야. 무조건 누구 쳐다본다? 후치식 분사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명사 쳐다보면 돼. 알겠지? 됐죠?
그럼 동그라미 쳐보자. 자, 여기는 누구야? 얘지? 밑에 봐. 누구한테 동그라미 쳐야 돼, 쌤? 밑에 문장. I cannot concentrate on my work with you standing next to me. 누구한테 동그라미 쳐야 돼? you. 밑에 my father fell asleep with the TV turned on. 누구한테 동그라미 쳐야 돼? TV. 됐지? 그 밑에도 누구한테 동그라미 쳐야 돼? engine. 누구? table. 누구? tears. 누구? colors. 됐지? 알겠죠? 알겠지? 됐니? 근데 아까 얘기했지? 사물이니까 수동이다? 아이 그럼 안 된다니까? 엔진은 스스로 고칠 수 없죠. 그치? 고장났으면 스스로 고칠 수는 없지. 테이블도 지가 스스로 정리하진 않죠. 색깔도 지가 스스로 배열하진 않죠. 하지만 눈물도 그렇게 따지면 뭐야? 사람은 아닌데, 그치? 그치? 근데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래? 눈물이 흐른다라고 하잖아. 그쵸? 엄마 쟤 울어. 쟤 지금 눈물 흘러. 이렇게 얘기하잖아. 언어야. 알겠니? 그러니까 보다 ing. 되셨죠?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다 했어 이제. 너니까 네가 서 있겠지. TV는 지가 스스로 킬 수는 없겠지. 눈은 감아지겠지. 그치? 됐지?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약간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이거는 당신이 서 있고 TV는 스스로 킬 수 없으며 엔진은 스스로 고칠 수 없으며 테이블도 스스로 세팅할 수 없으며 컬러도 스스로 배열할 수는 없지만 눈물은 흐를 수 있다. 여기까지는 잘했어.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지? 그럼 여러분들은 동작 분사, 감정 분사 정도로 구분한 거야. 이제 마지막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신체 부위라고 얘기해. 신체 부위는 조금 신경 써야 돼. 왜죠? 가끔 아이들 착각을 해. 쌤, 내가 눈을 감았어. 그러면 내가 감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이잖아요. 내가 팔을 구부렸어. 쌤, 내가 팔을 구부린 거니까 능동이잖아요. 그치? 그치? 내가 다리를 구부렸어. 내가 다리를 구부린 거니까 능동이잖아요. 라고 하는 아이들의 오류는 뭘까? 여기 내가라는 단어가 어딨어? 지금 알겠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해석을 엉뚱하게 하는 이유가 없는 단어인데 자기들이 단어를 넣어. 여기 내가라는 단어가 어딨어?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이거 보고 있어요. 그가 눈을 감은 거잖아요. 그가 눈을 감은 거니까 능동 아니고 그가 어딨냐고. 그가라는 단어가 어딨어? 그의 눈물이지 그가 어딨냐고. 지금 이해되세요? 아까도 했잖아. My leg. 나의 다리지 내가 다리 구부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라는 표현이 어딨냐고. 지금 이해됐어요? 내 팔이 부러졌어. 내 팔이 부러졌어. 쌤, 내 팔이 부러진 거잖아요. 내가라는 대답이 단어가 어딨냐고. 알겠니? 그래서 이런 거 눈이건 팔이건 다리건 허리건 머리건 기본적으로 보다 사람의 신체 부위는 기본적으로 타동사라면 능동이야. PP여야 돼. 알겠지? 됐죠? 네. 그래서 신체 부위는 PP라는 거 알겠죠? 뭐 사람 신체 부위 나오나? 신체 부위는 안. 때마침 또 신체 부위는 없네. 뒤쪽에 문제. 이건 외우는 거야 이건 그냥. General speaking. 이거 외워. 근데 얘들아 이거 문제 은근히 나온다?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어떻게 나올까? 쌤, 저번에 동명사 원형 표현은 have difficulty ing인데 그걸 안 외우면 have difficulty to 부정사니까 그건 문제로 나올 법한데요. 이건 뭐 어떻게 나온다? 이거 어떻게 나올까? 은근히 또 많이 나와 이거. 어떻게 나올 것 같아? 내가 얘기했잖아. 문제의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알아야 문법을 잘하는 거야. 어떻게 나온다? 그거는 너희들이 혼자 스스로 못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걸 시간에 해주는 거잖아.
스스로 공식 못 만들잖아. 그래서 내가 공식 만들어 주는 거잖아. 어떻게 나온다? 바꿔서 나와요. 뭐를? Generally speaking, strictly speaking이잖아, 맞지? Speaking generally로 나와. 알겠니? 그런 표현 없어. 아시겠죠? 됐죠? 그래서 generally speaking이지 어떻게 나오면 보자마자 틀렸다고 해야 돼? speaking generally 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고 해야 돼. 이제 문제 유형 아시겠죠? 그치? 그러니까 어법이기 때문에 문맥으로는 물어볼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strictly speaking으로 써놓고 가만히 보아 하니까 문맥상 얘는 엄격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니까 strictly speaking이 아니다 라고 문제를 낼 수가 없다고. 문법은 알겠지? 어떻게 나온다? strictly speaking이 아니라 speaking strictly 라고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speaking strictly라고 나왔을 때 바로 확 틀렸다라고 잡아내려면 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strictly speaking이 맞구나라고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 speaking strictly라고 나오면 틀렸다고 잡아내지. 내 머릿속에 generally speaking이야, generally speaking이야, generally speaking이야 라고 기억돼 있어야 speaking generally 보이면 틀렸다고 잡아내지. 안 그러면 못 잡아내. 알겠어? 왜? 해석은 똑같잖아. generally speaking도 일반적으로 말했어. speaking generally도 일반적으로 말했어. 그렇지? 그래서 관용 표현이라는 건 위치가 중요하다. 알겠죠? 네. 됐지? 자, 여기까지 우리 분사했고요. 그러면 자, 한 번만 해보자. 그냥 눈으로 봐. 눈으로 봐. 눈으로 봐. 눈으로 봐. 화면 봐. 눈으로 봐. 자, 일단 누구야? 후치수입 분사니까 명사니까 얘한테만 주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누구야? 접속사는 아까 뭐라 그랬어? 분사구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누구 찾아라? 주어 찾으면 되지? 얘는 누구야? 얘지? 풀어볼까? 아이들이 드로잉 한 거잖아. 그치? 그가 브라우징 한 거잖아. 그치? 머리인데 얘는 사람의 뭐다? 신체 부위니까 BP겠지. 이렇게 그러면 돼.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성만 잘 잡으면 문제가 술술 풀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 되게 어려워요. 알겠니? 그러니까 항상 분사는 뭐가 중요하다? 뭘 봐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지금 동그라미 친애를 봐야 되는 거라고. 알겠어? 됐죠? 하나 더 해볼까? 어법상 틀린 것을 골라보래. 자, 누구 봐? 얘는 지금 뭐야? 주어? 동사니까 얘지. 누구 봐? 얘지. 누구 봐? 얘지. 그치? 누구 봐? 얘는. 누구 봐? 분사구문이니까 얘지. 자, 그럼 해볼게. 일단 generally speaking은 맞다. 그치? 그치? 혹시라도 speaking generally 썼다면 틀렸다고 하면 돼. 자, 이거 같이 풀어보자. 1번 맞나요? 아이템은 스스로 숨깁니까? 아니죠. 그치? 그 다음 셰프가 음식 준비하는 거잖아. 그치? 밑에 볼게. 5번부터 볼게. 그녀가 자신감을 얻는 거잖아. 3번 봤을 때 뭐라고 인지해야 된다? 3번 봤을 때 뭐라고 인지해야 돼? 저 단어가 뭐다? 감정. 알겠지? 감정. 만족이니까 감정. 그럼 내가 누구 보라 그랬어? 여기 주어 봐야 되는데 서비스는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이지? 아까 감정은 사물일 때 100% 누구만 된다고? ing만 된다고. 근데 얘는 뭘 썼어? pp 썼네? 틀렸네? 정답 3번.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풀려. 좀 푸는 맛이 있어야 돼 얘들아. 그래야 얘들아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어. 자, 마지막으로 요거 얘기할게. 어차피 열심히 하는 애들은 지금 내가 봤을 때 어차피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 얘 이렇게 3명. 얘네는 어차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실력 오를 거야. 근데 열심히 지금 안 하는 애들 있잖아. 너희들도 아직 기회는 있어. 왠 줄 알아? 너희들도 자꾸
몇 번만 조금 참고 조금 견뎌내고 조금 문제를 맞추기 시작해버렸다면 그러면 하게 돼. 예를 들어 지금 이런 거 1번부터 20번까지 니네가 조금 참아가지고 계속 조금 연습해버렸다면 1번부터 20번까지 몇 문제 맞춘다? 한 18문제 정도 맞춰. 그러면 이제 너희도 요거 맞추는 약간 맛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꾸 공부를 하게 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나도 알아. 예를 들어 20문제 풀었는데 5개 맞았어. 15개 틀려. 그럼 하기 싫어져. 나도 알아. 근데 처음부터 20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어. 처음부터 20문제를 18개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잖아. 천재가 아닌 이상. 그치? 그러니까 그 과정을 견뎌내야 되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보다 소위 말해 영어를 잘한다는 최상위권 레벨의 아이들은 너희들보다 IQ가 높은 것도 아니고 너희들보다 뭐 영유로 나왔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너희들 뭐 한국에서 학교 생활할 때 뭐 한 6, 8년 동안 무슨 뭐 외국에서 생활한 것도 아니고 뭐 엄마 아빠가 막 졸라 몰빵 막 의사 유전자를 가진 것도 아니야. 그냥 견뎌낸 것 뿐이야. 알겠어? 걔네도 그냥 너희 놀 때 걔네는 공부한 것 뿐이라고.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